그리고 어, 잠시만요. 네, 사장님과 소비자의 관점으로 이제 프로젝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론트엔드적인 요소, 그리고 백엔드, 그리고 이런 기능 구현과 함께 이제 형상 관리와 이제 클라우드 배포까지 저희가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이미지 마크들은 저희가 사용한 개발 환경들입니다. 어, 저희 업무 분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단연님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 로그인, 이 CRUD를 맡으셨고, 그리고 이메일 인증 API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미님의 경우는 매장 정보에 대한 CRUD와 그리고 매장의 메뉴에 대한 그 조회 등을 이제 구현을 했고요. 카카오 맵 API와 카카오 로그인 API를 적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지님 같은 경우에는 피그마 UI 설계 및 홈화면 UI 구축, 그리고 매장 메뉴 검색 기능, 그리고 매장 찜 기능, 그리고 주문 리스트, 상세 주문 내역 등, 그리고 이제 카카오 맵 API를 같이 태민님과 적용했고요. 그리고 배달 주소 설정 부분에 있어서 이 기능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태님 같은 경우에는 음, 프로젝트 전반적인 기획을 도왔고요. 그리고 피그마 UI 설계를 민지님과 함께 했고, 그리고 매장 카테고리에 대한 전환과 옵션의 등록 수정 삭제, CRUD를 했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AWS와 이제 도커를 통한 배포 관리를 맡아서 했고요. 그리고 도로명 주소 API를 적용했고, 매장에 대한 CRUD, 그리고 매장 정보에 대한 CRUD, 그리고 배달 주소 설정 등을 민진님과 함께 구현을 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AWS와 도커를 통한 배포 구축을 했고, 이제 깃과 GitHub를 통한 협업 관리를 이제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기능으로서는 주문하기, 이제 장바구니, 그리고 같은 메뉴 담기, 리뷰 등록, 매장 리뷰 댓글 등록, 그리고 카카오페이 API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작업으로는 저희가 이제 프론트와 백엔드 요소를 각 개인이 맡은 파트를 다 나눠서 개인이 이제 진행을 했고요. DB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 파트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적으로 이제 서로 엮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DB 작업도 이제 서로 토의해서 했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GitHub으로 Git을 통해서 코드를 최신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업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일정인데요. 일단은 1주차 초반에는 주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1주차, 일주차 전체적으로 DB 및 화면 설계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1주차 후반부터 2주차 초반까지는 기능 설계 및 업무 분담, 그리고 설계 산출물 작성, 그리고 2주차부터는 이제 개발 환경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2주차 한 주간 기터브 연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개발은 2주차 후반부터 4주차 초반까지 이루어졌고요. 1차 기능이 구현이 됐고, 4주차 때 중간 점검을 이룬 다음에 5주차 동안 이제 저희가 미비한 기능들을 2차 기능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기능을 구현하면서 프로젝트 배포를 4주차 후반부터 이제 5주차 후반까지 진행을 했고, 기능 점검 같은 경우에는 그 배포를 하는 동시에 기능 점검을 이제 5주차부터 발표 전까지 진행했고,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화면 설계 및 흐름도고요. 오른쪽에 이제 저희가 피그마로 짠 화면이고, 이거는 로그인 전에 이제 화면에 대한 화면에 대한 설계와 그리고 그 화면을 통한 흐름을 저희가 이제 도식화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장님으로 로그인 했을 때 이제
화면들이고요. 그리고 이 사장님으로 로그인 했을 때, 뭐 메뉴 선택 등 다양하게 어떻게 CRUD가 되고, 그리고 리뷰 답변, 그리고 호명을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나중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피그마로 이 손님의 화면에 대해서 정의를 한 거고 그 화면에 대한 흐름을 정의한 것입니다. ERD는 저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유저 TBL부터 옵션 TBL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서로의 테이블이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스토리보드인데요. 스토리보드 같은 경우에는 민지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마이크 있어요. 잘 들립니다. 네. 저희 여기 보이는 화면이 저희 웹사이트의 홈 화면이고요. 여기 헤더에 왼쪽에 배달의 민족 홈 버튼을 눌러서 그 다른 페이지에서도 이 홈 화면으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겠고요. 이 헤더는 그 맨 위에다 픽스를 시켜놔서 밑으로 스크롤해도 맨 위에 위치하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측에, 헤더 우측에 보시면은 그 배달 주소를 설정하는 부분, 내 정보 수정, 주문 내역, 찜 이렇게 있는데 이 지금 말씀드린 이 기능들은 다 6번의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을 했을 때만 이용이 가능한 기능들입니다. 로그인을 하기 전에는 여기 2번에 보시면은 주소를 선택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뜨고요. 로그인을 한 다음에 홈화면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 배달 주소, 가장 최근에 설정했던 배달 주소로 여기 주소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보시면은 이렇게 뜨는데요. 그 배달 주소는, 아, 죄송해요. 그 배달 주소는 그 카카오맵이랑 도로명 주소를 이용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소를 누르면은 도로명 주소 창이 뜨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달 주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맵은 여기 우측에 여기 맵 아이콘 요거를 눌러서 누르면은 카카오맵 창이 뜨고 거기서 그 마커를 딱 찍어서 그 배달 주소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배달 주소를 설정을 하면은 그 여기 우측에 아래 삼각형을 누르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밑으로 그 지금까지 설정했던 배달 주소들이 따르르 떠요. 그래서 보시면은 맨 위에는 홈 자기 집 주소가 뜨고요. 그 최신 순으로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배달 주소를 설정한 순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달 주소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 기존에 배달 주소를 설정했던 주소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우측에 X 버튼을 눌러서 기존에 설정했던 배달 주소를 삭제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삭제할 때는 그 집 주소랑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배달 주소는 삭제를 못하고 그 기존에 했던 주소들만 삭제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팥빙수도 우리 민족이었어. 여기 부분은 슬라이더인데요. 슬라이더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 7번에 그 점 버튼 눌러가지고 해당하는 이미지 슬라이드 쪽으로 바로 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번에 그 검색바는 그 메뉴와 매장을 검색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맛있는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그 맛있는 키워드가 포함된 매장이나 메뉴를 이렇게 쫙 리스트로 검색 화면에서 보여줍니다. 9번은 그 저희 매장 카테고리인데요. 그 치킨, 피자, 햄버거, 족발, 보쌈,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분식, 디저트, 야식 이렇게 있고요. 해당하는 버튼을 누르면 이제 해당하는 카테고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홈화면을 반응형으로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위에 헤더가 원래는 이렇게 좀 가로로 길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즈를 좀 작게 줄이면은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좁게 세로로 이렇게 배열을 바꿔서 구성을 했고요. 그 원래는 세 줄이었던 카테고리 화면이 이렇게 화면을 줄이게 되면은 네 줄로 바뀌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회원가입 부분인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페이지를 소비자 페이지랑 사장님 페이지로 나눠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회원가입도 소비자랑 사장님 중에 골라서 할 수 있는데 회원가입 폼이 거의 비슷해서 일단은 손님만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저희는 그 회원가입을 할 때 그 제약 조건을 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연락처, 생년월일 등은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그 제약 조건에 맞아야지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제약 조건에 안 맞게 입력을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테두리가 보여지게 해가지고 사용자들이 쉽게 안 맞는구나 하고 알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영문 숫자 조합해서 6자에서 8자까지 가능하고요. 중복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저 조건에 맞고 아이디가 DB에 중복되는 값이 없을 때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라는 알림창을 띄워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는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영문 숫자,複数문자 조합해서 8자에서 16자까지 가능하고요. 그 비밀번호 확인은 위에 있는 비밀번호를 한 번 더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는 키보드로 직접 타이핑을 해서 입력해 주셔야 되고 위에 있는 비밀번호를 복사해서 아래 붙여넣기를 하면은 다른 비밀번호로 인식이 돼서 꼭 직접 타이핑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름 적어주시면 되고요. 닉네임은 한글, 영문, 소문자, 숫자 2자에서 6자까지 가능하고 연락처는 이거 하이픈이라고 하나요? 그거 없이 숫자 11자리까지 가능합니다. 11자리로 구성되어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 그리고 이메일 API를 통해서 이메일 인증 기능도 구현을 했는데요. 여기 이메일 입력하시고 지메일인지 네이버인지 선택하시고 인증번호 발송 버튼 눌러주시면은 그렇게 인증번호가 전송되었습니다라고 알림창이 뜨고요. 실제로 그 이메일로 인증번호가 와요. 그래서 그 인증번호를 저 인증번호 6자리 입력해주세요 칸에 입력을 하면은 그 아래에 맞게 입력했을 경우에 인증번호가 일치합니다라고 글이 뜨게 됩니다. 생년월일 같은 경우에는 키패드로도 입력할 수 있고 여기 우측에 보이는 달력 아이콘을 눌러서 직접 달력에서 입력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만 14세 미만은 가입이 제한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그 나이에 맞게끔 입력을 해주시면 가입이 됩니다. 성별 선택해 주시고 저희가 도로명 주소 API를 이용해서 회원 주소를 입력받고 그 상세 주소는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되세요. 네, 이렇게 다 입력을 해주시고 회원가입 눌러주시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여기는 로그인이랑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부분인데 저희 로그인은 회원가입할 때처럼 동일하게 손님과 사장님 중에서 선택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카카오 API 사용해가지고 카카오톡 간편 로그인도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아래에 보시는 카카오톡 간편 로그인 누르면은 그 팝업창 딱 떠가지고 카카오톡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 찾기 누르시면은 저렇게 이메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이메일 입력하시고 아이디 찾기 누르면은 이렇게 아이디 딱 나오고요. 비밀번호 찾기는 아이디와 이메일 입력하시고 비밀번호 찾기 누르시면은 비밀번호 찾기 결과 해가지고 비밀번호 알려줍니다. 여기는 내 정보 수정 부분인데요. 그 딱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기본 회원 정보를 불러와가지고 그 인풋 태그 안에 다 값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정을 하고 싶은 부분만 지워서 수정하고 수정 완료 누르시면 수정이 되고요. 근데 수정을 하려면은 꼭 비밀번호 확인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탈퇴 누르면은 정말 탈퇴하시겠습니까? 라고 알림창 뜨는데 이때 확인 누르시면은 회원 탈퇴도 됩니다. 여기는 사장님 홈 부분이에요. 그 헤더 보시면은 왼쪽에 배달의 민족 사장님이라고 홈 버튼이 있는데 얘도 그 소비자 홈이랑 똑같이 다른 페이지에서도 바로 사장님 홈으로 넘어올 수 있게끔 했고요. 헤더 우측에 내 정보 수정이랑 로그아웃은 그 손님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가게 관리 보시면은 그 사장님 홈에서 그 사장님이 추가하신 가게들을 쭉 다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4번에 가게 수정을 누르면은 그 수정 누른 가게 밑에 그 메모 박스 있잖아요. 매장 정보 관리. 저게 딱 떠요. 그래가지고 이때도 그 인풋 태그 안에는 그 추가할 때 입력한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고 여기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만 수정해서 수정을 누르면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 그 매장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매장이 영업 중인지 아니면은 영업 준비 중인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6번에 보시면은 플러스 아이콘 있는데 이거 누르시면은 맨 밑에 우측에 아래에 보이는 저 네모박스 모양 저게 딱 생기는데 여기서 그 매장 이름, 음식 카테고리, 매장 사진, 매장 주소, 매장 전화번호, 최소 주문 금액, 배달비, 배달 지역 입력하시고 저장하기 누르시면은 새로운 매장이 등록이 됩니다. 여기는 그 해당 매장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사장님이 가게를 관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메뉴 탭, 정보 탭, 리뷰 탭 이렇게 세 가지 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번 보시면은 리뷰 별점 평균이라고 해가지고 그 소비자들이 달아놓은 리뷰 별점의 평균을 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소비자들이 리뷰를 몇 개 달았는지 리뷰 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3번 보시면은 최소 주문 금액 10,000원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최소 주문 금액이 얼마인지 보여주고요. 저희 4번 메뉴 탭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자면 저희 메뉴는 그 메뉴 분류랑 메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떡볶이가 있고 맛있는 떡볶이, 크림 떡볶이, 로제 떡볶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떡볶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메뉴 분류고요. 로제 떡볶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 매장 분류 입력 부분에 떡볶이를 예를 들어서 막 다른 걸로 수정을 하고 싶다 하면은 다른 걸로 입력하시고 수정을 누르시면은 메뉴 분류가 수정이 되고요. 그 6번에 그 각각 메뉴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을 누르면은 해당하는 메뉴의 옵션 화면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서 보여드릴 거고 7번에 파일 선택에 눌러가지고 그 바꾸고 싶은 메뉴 이미지로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8번 보시면은 수정 버튼이랑 삭제 버튼이 있는데 그 수정 왼쪽에 있는 인풋 태그 안에 들어간 값들 그 수정하고 싶은 대로 바꾼 다음에 수정 누르시면 수정이 되고요. 여기서도 그 메뉴를 판매 중인지 준비 중인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삭제 누르면 메뉴 삭제되고요. 9번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이 메뉴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메뉴 추가하는 항목은 메뉴 분류, 메뉴 사진, 메뉴명, 메뉴 설명, 메뉴 가격, 판매 중인지 준비 중인지를 선택해서 등록을 할 수 있고 취소하기 누르면 메뉴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리고 이 메뉴 추가하는 부분은 왼쪽에 수정하는 부분과 거의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 메뉴를 눌렀을 때 나오는 해당 메뉴의 옵션 부분입니다. 옵션도 메뉴와 마찬가지로 옵션 분류랑 옵션 이렇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맵기에 해당하는 게 메뉴 분류고요. 순한 맛, 중간 맛, 매운맛 여기에 해당하는 게 옵션입니다. 그래서 1번에 맵기를 다른 걸로 수정하시고 수정 버튼 누르시면 수정이 되고요. 삭제를 누르면은 이 옵션 분류와 그 옵션 분류 밑에 딸린 순한 맛, 중간 맛, 매운맛도 함께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옵션 하나하나 수정하고 싶을 때는 그 옵션 수단맛 영원 공개 이 부분을 수정해 주신 다음에 2번에 수정 버튼 누르시면은 옵션 수정이 되고요. 삭제 누르시면 해당 옵션도 삭제됩니다. 그리고 3번에 옵션 추가하기를 누르면은 저 옵션들 아래 옵션명 가격 추가하기 취소 적어 있는 파란색 네모박스 칸이 딱 생겨요. 그래가지고 저기에 옵션명과 가격을 입력한 다음에 추가하기를 누르면 새로운 옵션이 추가가 되고요. 4번에 플러스 버튼은 그 옵션 분류를 추가하는 거예요. 새로운 옵션 분류를 추가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토핑, 치즈 3,000원 막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 추가가 됩니다. 근데 이때 단일 선택과 복수 선택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일 선택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나온 맵기처럼 순한 맛, 중간 맛, 매운맛 중에서 무조건 하나만 골라야 되는 경우에 단일 선택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토핑처럼 막 치즈 토핑, 떡 토핑, 막 면 토핑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복수 선택을 눌러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 사장님 가게 관리하는 페이지의 정보 탭과 리뷰 탭인데요. 정보 탭에서 그 가게 소개, 운영 시간, 대표자명, 매장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수정할 수 있고요. 리뷰 탭에서 그 손님이 남긴 리뷰에 답글을 달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손님 화면 보여드릴 건데, 손님 매장 선택 부분이에요. 손님은 매장 선택은 그 카테고리를 선택한 다음에 매장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우측에 그 헤더 우측 상단에 보이는 검색바에서 검색을 해서 매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맛있이라고 검색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맛있이 들어간 그 매장들이 딱 뜨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매장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그 사장님 가게 관리 페이지랑 비슷하게 메뉴 탭, 정보 탭, 리뷰 탭 이렇게 세 가지 탭으로 있고요.
그 메뉴 탭 먼저 보여드리자면, 저희 그 준비 중인 메뉴는 여기 왼쪽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가게 이미지에 준비 중이라고 뜨고요. 이 메뉴는 선택할 수 없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준비 중이 아닌 메뉴만 선택할 수 있고, 메뉴를 선택하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메뉴 옵션을 선택하는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소스 선택을, 옵션을 선택을 한 다음에 장바구니 추가를 딱 누르면 이렇게 장바구니에 담겨요. 장바구니에서는 무슨 가게에서 주문을 했는지, 무슨 메뉴를 주문하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옵션은 뭘 선택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마이너스 플러스 메뉴로 수량을 조절할 수 있고, 주문은 로그인을 했을 때만 주문하기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번에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이 필요합니다라고 버튼이 회색으로 바뀌고요. 매장이 영업 준비 중일 때는 영업 준비 중입니다라고 바뀌고, 최저 주문 금액 이상을 주문을 해야 되는데, 주문 금액이 부족할 때는 주문 금액이 부족합니다라는 알림창을 띄워줍니다. 그래서 주문하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주문하는 폼으로 오는데, 주문은 배달 주문과 포장 주문 이렇게 두 가지로 있어요. 그래서 이때 주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홈화면에서 배달 주소를 선택을 해주는데, 그 주소가 불러와져서 여기에 딱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세 주소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906호를 예를 들어서 1002호로 변경을 하면은 그 변경된 주소로 그 다음에도 등록이 돼요. 그래서 주소가 변경이 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시고, 저희가 카카오페이 API 사용해서 카카오페이 결제도 가능하게끔 구현을 했습니다. 포장 주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배달 팁 영원으로 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주문을 하면은 이렇게 주문 상태 내역 페이지로 오고, 여기서 그 주문을 맞게 잘 했는지 확인을 쭉 해볼 수 있고요. 주문 내역 삭제를 누르면은 말 그대로 주문 내역이 삭제가 되고요. 같은 메뉴 담기 누르면은 방금 주문한 메뉴와 같은 메뉴가 장바구니에 담아집니다. 여기서 주문하기 눌러서 같은 메뉴 똑같이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매장 정보 탭인데요. 그 우측 상단에 1번 보시면 하트 모양이 있어요. 이거 눌러가지고 찜 추가하시고 한 번 더 눌러서 해제하실 수 있고, 찜을 추가하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찜 리스트, 저희 찜 목록 확인하는 화면이 있는데, 거기에 그 가게가 추가가 되고, 한 번 더 눌러서 해제를 시키면은 여기서 찜 목록에서 빠집니다. 찜 해제할 때는 저 하트를 눌러서 해제해도 되고요. 이 찜 목록에 있는 X 버튼 눌러서 해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보 탭 아래 보시면은 가게 정보들 쭉 보실 수 있고, 그 매장 주소에 해당하는 그 주소를 지도에서 딱 마크로 찍어서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장 리뷰 부분인데, 매장 리뷰는 그 주문 내역 확인하는 부분에서 쓸 수 있어요. 주문 내역 화면 들어가시면은 여기 리뷰 쓰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리뷰 쓰기 버튼 누르시면은 그 리뷰 입력하는 창과 그 리뷰 사진 등록하는 창, 그리고 별점은 5점까지 주실 수 있고요. 리뷰 등록 누르면은 그 매장의 리뷰 탭에서 내가 등록한 리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리뷰를 작성하면은 그 1번 보시는 것처럼 작성 완료로 버튼이 변경이 되어서 추가적으로 리뷰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저희 프로젝트 후기 부분이고, 단연님, 선수님 후기 부분입니다. 한번 잠시만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태민님과 준태님의 이제 프로젝트 후기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이제 서로 동료 평가까지 이게 진행을 했고요. 네, 이렇게 해서 PPT 발표를 마치고 이제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그 자동 슬라이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맨 처음으로 저희가 회원가입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들어가셔서요. 이렇게 이제 회원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먼저 매장을 만드는 사장님부터 회원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안, 이제 중복이 안 되면 이제 사용 가능한 아이디라고 뜨고요. 소문자랑 이렇게 다 넣어서 이 사업자 등록증 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릿수를 다 채워줘야지 이렇게 등록이 되고요. 음, 인증번호 전송이 되면은 글로 들어가서 잠시 로그아웃 좀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해서 어, 이렇게 보안이 철저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저희가 이번에 좀 이슈가 있었어요. 그 깃허브에다가 그 저희 이 IP랑 그 홈 주소를 올려놨는데 해커 깃허브에 AWS 링크를 올려놨는데 그게 털려가지고 DB를 이제 다 날렸더라고요. 그 해커들이. 그래서 웬만하면은 깃허브에다가 이제 그 안 올리시는 게 좋겠고 그냥 이건가? 네, 이거 맞으면은 이 인증번호를 복사를 해서 어디지? 그다음에 하고 이게 그 이렇게 하면은 가입이 아마 안 될 거예요. 23년 24년도생이 아니로 하면 안 되고 이제 14세 이상으로 등록을 하셔야 정상적으로 가입이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띄어쓰기. 아니요. 후기 인증. 이메일 띄어쓰기 들어간 거. 아, 전에 한번 아, DB에다 등록했던 이메일에서 어, 테스트 11로 하고요. 이게 지금은 이제 이메일이 한번 등록을 했어서 그냥 임의로 해서 콘솔로 확인해서 저희가 그냥 등록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인증 절차가 좀 까다로워서 하면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가입이 됐고요. 네, 이렇게 사장님으로 로그인하면 이 가게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음, 어, 제가 바탕화면에 심어놓은 사진을 걸고, 이 주소도 이제 그 우편번호 API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임의로 이제 해서 주소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최소 금액은 이제 10,000원으로 할 거고요.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가게가 이렇게 새롭게 등록이 됩니다. 아, 네, 제가 사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는 이 가게에다가 이렇게 메뉴 분류를 치킨으로 해놓고 치킨 사진들이 있거든요. 판매 중으로 등록을 할 수도 있고 솔드아웃 할 수 있는데 판매 중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등록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미지와 이 상태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정보 같은 경우도 아직 등록이 안 돼 있어요. 네, 정보를 등록하고 리뷰는 작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 리뷰도 없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제 메뉴를 타고 들어가면은 이 치킨에 대해서 이제 옵션을 이제 등록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갑니다. 이 단위 선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 양념이라고 치고 후라이드 아니요, 기본이라고 작성하고 어, 어, 영어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단일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뜨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이외에 이제 음료만 하겠습니다. 음, 콜라 2,000원.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이제 등록되고요. 수정은 이제 이렇게 여기서 바꿔서 수정하시면 되고, 만약에 삭제하고 싶으면은 옵션을 삭제하면은 바로 이렇게 삭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등록은 여기까지만 저희가 보여드리고요. 로그아웃해서 손님이 이 화면들을 어떻게 주문하고 하는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님도 가입을 해야 되는데, 네, 기존에 있는 아이디로 저희가 손님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태민님 기존 아이디 좀 보내줄 수 있을까요? 네.
네? 아, 네, 교수님 걸로 그냥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귀엽게 만들어 본 건데, 움직임이. 네, 이렇게 손님으로 로그인이 됐고요. 손님으로 들어가서 있으면은 이제 이 해당 정보가 이렇게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정보를 눌러서 현재 위치로 이렇게 주소를 설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기본 주소로 주문을 완료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치킨에 들어가면은 저희가 등록했던 치킨집이 이렇게 뜨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데이터를 쌓아야 되니까 기존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로 시연을 할 건데요. 이제 교촌치킨 홍대점을 이제 저희가 선택을 했고 이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많은 메뉴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 허니 오리지널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스도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음료는 사이다, 그리고 감자튀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장바구니에 넣으면은 어, 저희가 이제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 장바구니가 쌓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수량 개수도 저희가 정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개만 일단 주문을 하도록 하고 네, 주문을 하면은 이제 저희가 주문 금액과 배달 금액이 나오는데 이제 포장으로 바꿔주면은 이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포장비가 빠지고요. 일단은 배달을 하도록 하고 이 기본 주소는 바꾸지 않고 저희가 요청 사항을 적을 수가 있어요. 다른 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현장 결제가 있고 카카오페이 결제가 있는데 일단은 이 카카오페이 결제하면은 그 결제 화면, 카카오페이 결제 화면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저 핸드폰으로 이제 인증을 해서 등록하는 절차가 되고요. 일단 현장 결제로 하면은 이렇게 바로 결제가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 메뉴들이 다 나오고 주문번호랑 이제 주문 리시가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 내역 삭제를 하면은 바로 삭제가 되는데, 이제 같은 메뉴 담기 한번 기능을 보여드리고, 주문 내역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메뉴를 담으면은, 저희가 아까 선택했던 그대로 같은 메뉴가 장바구니에 쌓이고, 이 같은 메뉴를 담으면은 다시 주문한 이 화면으로 가지고요. 이번엔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테스트라고 쓰고, 카카오페이 결제로 들어가면은, API를 들어가서, 제 핸드폰으로 이제 QR을 받아와야 되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저희가 결제할 건지 아닐지 이제 테스트 결제하기를 누르면은 실제로 제 핸드폰에도 문자가 오고 이렇게 화면에서도 카카오페이로 결제가 됐다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 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주문 내역을 삭제를 하면은 주문 내역이 삭제가 되고 이제 주문 내역이 삭제가 되고, 아까 이제 이거는 테스트 결제를 한 거고, 27,000원짜리를 이제 두 번 결제했잖아요. 근데 한 개가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리뷰 쓰기를 하면은, 리뷰 쓰는 칸이 들어가지는데요. 하고 사진을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음식은 5점을 주도록 하고, 리뷰를 쓰게 되면은, 이제, 홈 화면으로 가는데, 주문 내역에 들어가서,
이제 리뷰가 작성되면은 여기가 리뷰가 작성된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다시 리뷰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놨고요. 그리고 이제 치킨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 매장을 선택해서 리뷰 탭에 들어가면은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이거는 예전에 쌓아놓은 데이터고, 이렇게, 어, 이 귀여운 템니 닉네임으로 이렇게 잘 DB가 쌓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사장님 화면에서도 리뷰 답글을 달 수가 있는데요. 그 태미님 리뷰 그 사장님 계정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아까 이제 검색 기능이 있는데, 맛이라고 이제 검색하면은 이제 맛에 관한 그 뭐 맛있는 치킨, 뭐 맛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 메뉴에 맛있는 외지 감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런 내용들을 다 검색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기능을 구현을 했고요. 네, 네, 지금 이렇게 매장 찜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치킨으로 들어가서 이 교촌 치킨 선택한 다음에 어, 여기 하트 표시가 있어요. 여기 이걸 누르면은, 이걸 누르고 이제 찜으로 들어가면은 저희가 매장이 찜이 됐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거도 하면은 저희가 찜 들어가서 이렇게 해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이디 비번도 한번 확인, 아, 네, 이렇게 그 저희가 카카오 맵으로도 위치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도로명 API로도 주소를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 있고 아, 현대 어, 쳐서 이 위치로 주소 설정하고 305호라고 치면은 저희가 성산동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성산동으로 바뀌었고 잠시만요. 음, 성산동으로 바뀌었고, 여기 305라고 표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장님 페이지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내 정보 수정 페이지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 정보 수정되면은 이제 닉네임 같은 거는 이제, 미리 돼 있고, 어, 이렇게 바꿀게요. 그리고 비밀번호가 제가 지금 비밀번호 입력해줘야지 바뀌고요. 이렇게 하면은 비밀번호 H 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뜨고 이제 연락처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하고 수정 완료를 누르면은 수정 성공이 뜨고 내 정보 수정 들어가면 태민이로 이렇게 바뀌어 있고 연락처도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홈 화면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로그아웃을 하고 이제 사장님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비밀번호를 좀 잘못 친 것 같은데. 아, 11? 오케이. 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장님 페이지로 이게 들어갈 수 있고요. 저희가 아까 들어가서 이제 리뷰를 보면은 이제 리뷰가 쌓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장님 페이지에서도. 근데 여기서 이제 답글을 남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답글이 이제
이미 달려있던 거는 새롭게 댓글을 달지 못하고요. 댓글이 기존에 안 달려있는 것들만 댓글을 달 수 있게 해놨습니다. 어, 네, 작성을 하고 등록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등록이 되고요. 이렇게 등록이 되고, 네, 정보 수정도 보여드렸고, 리뷰 관련해서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인을 안 했을 때는 이렇게 저희가 다른 주문 내역은 이용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접근 허용을 좀 어느 정도 규칙을 정해놓아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설계했고요. 매장 선택해서, 이제, 이제 여기는 아직 매장 치킨으로 가서 매장을 선택하고 해서, 해서 이렇게 로그인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막아놨고, 만약에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어, 사장님으로 다시 로그인해서 영업 준비 중으로 바꿔놓고, 어, 들어가면은 이제 영업 준비 중이라고 이제 뜨는데, 이제 그 과정은 따로 시연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어, 네네. 그리고 저희가 최소 주문 금액을 이제 다 걸어놨는데, 이제 만약에 그거에 맞지 않게, 그거보다 낮게 이제 주문을 하면은 주문이 안 되도록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궁금하시면은 저희 AWS 그 링크를 저희 걸어 놓을 테니까 직접 회원가입 로그인 하셔가지고 시험해보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네, 개인 PPT 발표해야 되나요? 네, 팀 프로젝트 발표는 끝났습니다. 네,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 어디지? 마지막 개별 발표 자료? 이거 아닌데? 이건가? 여기 김현수의 개인 자료? 네. 네, 저는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장바구니, 주문하기, 리뷰 답변, 그리고 카카오 API를 이제 구현을 했는데, 거기에서 장바구니와 주문하기만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파트는 이렇게 되고요. 일단은 그 장바구니에서는 그 스토어 카테고리가 있어요. 스테오, 스테오, 그 선택을 했을 때, 그, 이제 장바구니를 할 때, 이제 매장을 선택할 때부터 그 값들을 이제 저희가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그, 이 스토어 스테이터스가 0인 부분만 이렇게 선택이 되게끔 이렇게 조회를 하면은 그 조회한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셀렉트를 해주고 그 셀렉트한 그 값들을 저희가 폼 태그를 통해서 이제 A 링크로 이제 넘겨주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매장이 선택이 되면은 매장에 대한 정보 말고 이 메뉴 정보가 또 이 장바구니에 들어가는 게 필요한데
이 메뉴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델로 심어가지고 따로 또 넘겼습니다. 넘기고 그 메뉴 정보에서 메뉴 이미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출력하는 이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장바구니 메뉴 정보를 이용해서 옵션으로 이동하는 건데 그 이동을 할 때 이 메뉴 코드를 이용해서 그 메뉴 이미지를 그 장바구니에 띄워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어떻게 하죠? 드래그 할게요. 이거 PPT가 좀 잘렸는데 이 메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 메뉴 코드와 이 메뉴 인포를 또 이 모델에 심어서 넘겨주고요. 옵션으로 넘겨주고, 그리고 그 받은 그 메뉴 코드를 기반으로 저희가 인풋, 가- 어, 기반으로 해서 인풋 값에 이제 옵션에 대한 그 코드를 또 받아와요, 아이템에서. 근데 아이템에서 받아올 때, 이제 저희가 원래는 옵션 테이블에 옵션 테이블에 이제 옵션 네임, 옵션 프라이스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코드를 어느 순간 짜다가 이제 옵션 테이블을 쓰기에 이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할까 싶어서 옵션 그 옵션의 인포스라는 걸 만들어서 옵션의 네임과 옵션의 프라이스와 옵션의 그 카테고리를 같이 함께 이렇게 넣어줬거든요. 그렇게 넣어줘서 이렇게 출력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옵션에 대한 그 정보를 출력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메뉴 코드와 이제 그렇게 쌓여 있는 카트 인포와 메뉴 인포와 스토어 인포들을 이제 모델에 넣고 이제 이 홈의 카트 리스트의 JSP로 이제 다시 모델로 넘겨서 세션도 모델로 넘겨서 이 메뉴 코드를 기반으로 매장 정보, 메뉴 정보를 장바구니 이제 페이지에 전달합니다. 이렇게 스플릿을 이용해서 이제 옵션 정보들을 이렇게 꺼내왔고요. 그리고 이 양과 이 인풋 태그를 활용해서 그 양과 그리고 이 토탈, 이 전체가 몇 개인지 이런 메뉴 정보들도 저희가 심어줬습니다. 이것도 폼 태그로 넘겼고요. 이렇게 장바구니에 쌓인 것들을 통해서 그 세션에 넣어놓은 값들을, 이제 나왔던 것들을 이 세션에 오더 메뉴 프라이스라는 걸 통해서 세션에 넣어줬는데요. 다시 오더 메뉴 프라이스와 그리고 오더 DTO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같이 이렇게 계속 쌓아서 넣어줬습니다. 주문하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하고 이제 포장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선택할 수 있게끔 인풋값을 놔줬고, 그리고 어드레스 DTO에 딜리버리 어드레스를 이렇게 받아올 수 있게끔 인풋값을 만들어줬고요. 이것도 인풋값에 다 그 요청 사항들과 그리고 그 현장 결제인지 카카오페이 결제인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저희가 디브를 만들어줬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그 세션으로 쌓아왔던 값들을 어, 이 보여줄 수 있게끔 이 세션에서 쌓아온 값과 그 주소를 받은 값들을 가져올 수 있게끔 이 어드레스
딜리버리 이런 것들을 출력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세팅을 좀 해줬습니다. 어, 좀 제 개인 발표가 좀 미비하긴 했는데 좀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 그 다음번에는 민지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민지 배민 프로젝트 개인자료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웠던 부분 두 개를 꼽아서 준비해봤는데, 그 주소, 저희 달달 주소 설정했던 거랑 카카오맵 API 이렇게 두 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배달 주소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할 때는 그냥 CRUD 4개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복잡하고 매퍼도 많이 써야 됐어서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배달 주소를 발표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고요. 저희 배달 주소 상태가 있는데, 그 2랑 1, 0이 있어요. 그래서 2 같은 경우에는 그 회원 정보에 설정된 집 주소를 좀 구분을 해주고 싶어서 2를 넣었고요. 그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집을 제외하고 가장 최근에 등록하거나 선택한 주소는 그 배달 상태가, 주소 상태가 1이에요. 그래서 1인 값을 세션에다가 넣어줬고요. 그리고 그 2랑 1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0이 되게끔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보시면은 요게 테이블인데 주소 코드, 그리고 유저 코드, 주소, 상세 주소, 그리고 주소 상태 201 중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배달 주소 등록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 건데, 저희는 어떻게 짰냐면은,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러니까 처음 회원가입을 하고, 처음 로그인을 할 때, 그, 회원가입할 때 등록한 집 주소 있잖아요. 그 집 주소가 주소 테이블에 그 상태가 2인 값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저희 홈화면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도로명 주소나 카카오맵으로 주소를 설정할 수 있는데, 설정할 때마다 그 주소 테이블에 그 설정한 주소가 상태가 1인 값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등록할 때마다 1로 들어가고, 그 기존에 있던 건 0으로 다 바뀌고 이런 식으로 로직을 짰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등록하거나 아니면 선택한 주소를 세션에다 넣었고요. 이거 보시면은 그 매퍼랑 레포지토리인데, 그 위에 거는 로그인 시 등록하는 부분이고 밑에 거는 그냥 카카오맵이나 도로명 주소로 등록을 하는 부분이에요. 위에 로그인 시 등록하는 거 먼저 보시면은 그 그냥 별 건 없고 그 2로 삽입한다는 거 보시면 되시고 레포지토리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짰고요. 도로명 주소랑 카카오맵으로 등록할 때는 그냥 유저 코드, 딜리버리 어드레스, 디테일 딜리버리 어드레스 스테터스 다 가져와서 삽입하도록 짰습니다. 얘가 그 로그인 시 등록할 때 그 컨트롤러인데요. 컨트롤러가 거기서 쓰이는 매퍼를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가운데 먼저 보시면은 로그인 할 때 등록하는 거니까 로그인 컨트롤러에다 코드를 짜줬는데, 보시면 여기 셀렉트 어드레스 카운트라는 게 있는데, 얘가 또 매퍼예요. 얘는 뭐냐면은 홈 매퍼에 있는데, 그 유저 코드당 주소가 몇 개 있는지를 조회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유저 코드를 가져와서 셀렉트 어드레스 카운트에 넘겨주면은 이게 유저 코드가 주소 개수를 몇 개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줘서 저희가 그 주소 개수가 있을 때 홈을 삽입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0일 때만 그 인서트를 하고 아닐 때는 주소 값이 이미 있다고 프린트를 찍도록 추도를 땄고요. 그리고 세션에 이제 등록을 했으니까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쓸 필요한 매퍼가 라스트 오더 어드레스 코드인데 얘는 어떤 매퍼냐면은 그 가장 최근에 등록된 주소를 조회해주는 매퍼예요. 그래서 얘는 그 주소 상태가 1인 주소 코드가 있으면 걔를 조회해오고 만약에 그 1인 애가 없고 집 주소만 있으면 집 주소를 조회해오게 좀 잘렸네요. 조회해오게 이렇게 코드를 짰고
그 라스트 오더 어드레스 코드로 가져온 이 어드레스 코드를 세션에 넣어서 세션에다가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거는 그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나 카카오 맵으로 배달 주소를 등록했을 때 컨트롤러와 매퍼인데요. 가운데 부분이 컨트롤러예요. 보시면은 얘는 그, 얘는 홈 컨트롤러에 있고, 얘도 매퍼를 두 개 쓰는데, 그 주소 코드를 가져와서 세션에 넣는 부분이 get 어드레스 코드 카카오라고 제가 이름을 좀 잘못 지었는데, 어쨌든 카카오라고 지었습니다. 얘는 어떤 애냐면은, 저희가 등록을 할 때, 그, 세션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등록을 하면서 코드가 생겨서, 코드를 받아오기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머리를 굴려보다가 등록을 할 때 그 해당 주소와 상대 주소가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서 그 주소 코드를 가져오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딴 코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딜리버리 어드레스랑 디테일 딜리버리 어드레스가 똑같은 거에 어, 그 주소 코드를 가져오게끔 해서 그럼 방금 등록한 주소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세션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넣었으니까 기존에 있던 애들은 영어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있는 게 이 어드레스 스테터스 스위치라는데 얘는 그 방금 등록된 주소랑 집 주소 빼고 전부 다 영어로 변경해주는 코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어드레스 코드, 유저 코드가 이가 아니고 이거 다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소 상태를 변경해주는 건데 그 1과 0을 변경을 해줘야 돼서 필요한 컨트롤러예요. 그래서 그 위에 어드레스 스테터스 스위치는 방금 보신 방금 등록된 주소와 집 주소 빼고 전부 다 0으로 변경해주는 코드고 0으로 변경해줬으면 이제 1로 변경해주는 애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어드레스 to 1이라는 매표였어요. 그래서 얘는 보시면은 집 주소가 아니면은 방금 등록된 주소의 상태를 1로 변경해주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소를 등록하는 걸 이렇게 짰고요. 수정 삭제 조회는 불량상 생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맵 API는 저는 현 위치를 가져와서 이렇게 마커와 인포 윈도우로 딱 표시를 해주고 원하는 위치를 클릭하면은 해당 위치의 마커와 주소를 이렇게 표시해주고 왼쪽 상단에다가 지도 중심 좌표에 주소 정보를 표시해주는 이런 API를 썼어요. div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저는 카카오맵을 모달로 띄웠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모달이 있고, 모달 컨텐츠가 있고, 그 안에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얘는 여기서부터는 자바스크립트인데, 맨 처음에 록 포지션이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얘는 마커가 표시된 위치를 받아오는 그건데, 저희가 카카오넷 모달을 띄우고 닫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띄울 때는 페이드 인을 사용해줬고, 닫을 때는 페이드 아웃을 사용해줬는데, 여기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지도 크기가 변경되는 걸로 인식이 되나 봐요. 근데 저희가 카카오넷 API가 크기를 변경할 때는 하고 나서는 반드시 리 레이아웃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이걸 호출 안 하면은 맵이 깨져서 안 보여요. 그래서 이때 맵 위에 레이아웃을 호출해주는 게 제가 좀 헤맸고, 그리고 제가 주소 편위치가 중앙에 안 찍히는 문제가 있었는데, 얘는 왜 그랬냐면은, 현재 내 위치를 지도 중앙에 위치시키는 코드가 있긴 있었는데, 위치가 잘못됐었어요. 이게 리 레이아웃이 되잖아요. 이 리 레이아웃이 되는 시점에 가운데다 박아줬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 가운데다가 해줘서 가운데로 안 왔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록 포지션 이거 변수 생성해서 위치 담았던 거를 이렇게 센터로 딱 넣어줘서 여기 중앙에 잘 나오게끔 땄습니다. 여기는 지도 생성하는 코드고요. 보시면은 네 이렇습니다. 여기는 지오로케이션이라는 API인데 얘는 뭐냐면은 현재 위치 가져와주는 API인데 이게 HTTPS 환경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근데 HTTP 환경이어가지고
얘가 있으니까 그 스크립트가 아예 다 안 먹더라고요. 그 서버에서.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받아오는 부분이 여기 초록색 부분인데 여기를 주석 처리했고 일단 이미 값으로 위에 보시면은 렉과 론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일단은 중앙에 여기 학원 위치가 찍히게끔 해줬고요. 여기는 현재 위치 마커와 인포 인도 표시하는 코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마커라고 있는데 요 함수가 요 함수예요. 그래서 마커 딱 찍어주는 코드고요. 얘는 그 좀 뭐가 많은데 그 좌표 찍은 거에 주소값을 가져오는 코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search add form codes라고 있고 멜개 변수가 두 개 있는데 얘는 보시면 여기 1번 요 함수거든요. 여기 매개 변수의 코드는 보면 주소 좌표를 말하고 콜백은 주소 정보를 받아서 어떻게 처리할지 해주는 콜백 함수예요. 그래서 이 함수를 보시면은 이 빨간색 네모가 요 함수인데 얘가 여기 보시면은 이 지오코더 코드 렐전 코드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게 카카오맵 API에서 제공하는 메서드로 그 주어진 좌표가 속한 행정구역의 코드를 가져와요. 그리고 이 매개 변수 두 개는 경도와 의도를 반환하는 애고 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행정동 주소 정보를 가져오는 애예요. 그래서 얘를 써서 그리고 그 맵, 그 매개 변수에 그 주소 좌표 값이 들어가는 매개 변수에 맵 get 센터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의 주소 좌표를 이렇게 딱 받아와서 처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뭐냐면은 그 중심 좌표를 검색해서 지도 좌측 상단에 표시해주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그 search detail addr from codes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여기 2번에 보시면 되는데 얘도 똑같이 이 주소 좌표와 콜백 함수를 매기면서 받고요. 얘는 요 지오코더 코드 to 어드레스라는 함수를 썼는데 얘도 카카오맵 API에서 제공되는 메서드예요. 그래서 얘는 그 지정된 좌표에 해당하는 그 상세 주소를 가져오는 데 사용이 돼요. 그래서 상세 주소를 가져와서 얘는 보시면은 마우스 주소 좌표 부분에 마우스 이벤트 렛 LNG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우스 클릭한 부분에 주소 좌표를 가져와서 그 펑션이 처리해주는 부분인데 그 상태가 오케이면은 성공적으로 주소를 가져오면은 그 주소를 가져와서 여기 get 어드레스에 저장을 하고 이 결과값 그러니까 그 주소 값이 있으면은 get 어드레스 가져온 거를 이 div 사이에 저장을 해서 이 detail addr에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 detail addr을 딱 컨텐츠에 넣어가지고 여기에 표시를 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프로덕트 해보게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이제 제가 짠 코드에 대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셀러 홈과 옵션에 대한 페이지를 맡았고요. 이제 셀러 홈에서는 이제 매장 조회, 매장 추가 수정에 대한 부분을 말해 줄 거고, 이제 만약에 이거 보면서 이제 참고 자료용으로 만든 거라서 이제 소스 코드를 볼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파일을 참고해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옵션 할 때는 옵션 카테고리, 그리고 옵션 추가와 카테고리 추가, 그리고 옵션 화면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똑같이 참고 파일은 이제 아래와 같은 파일들을 보면 됩니다. 이제 셀러 홈에 대한 건데요. 이건 사장님 이제 매장에 대한 CRUD인데요. 매장 조회를 할 때 이제 폐업을 제외한 이제 매장만 조회하려고 이제 상태가 2인 경우를 해줬어요. 이제 0이면 영업 중이고 1이면 영업 준비 중, 이제 2면 폐업이라서 이제
이제 빨간색 1번 박스를 보면은 지금 영업 준비 중이라 돼 있죠. 이제 피자마루 이제 피자집이 지금 1번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영업 준비 중에 해당해서 이런 식으로 상태가 뜨도록 했습니다. 이제 2번과 3번에 대한 설명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해드릴 건데요. 이제 2번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장 수정 화면인데 이제 매장 수정을 할 때 이제 파일 업로드와 이제 주소 찾는 API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미지 업로드를 할 때 어, 수정 같은 경우는 이미 이미지가 등록이 돼 있는 상태라서 이거를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파일 선택 인풋의 그 타입 중에 하나인데 이제 파일을 할 때 이미 들어가 있는 정보를 밸류 값으로 넣을 수가 없대요. 보안상의 문제로. 그래서 이미의 히든 값에 원래 있던 정보를 백업 데이터로 넣어두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은 이제 if를 걸어서 새로운 정보가 있을 경우에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고 없을 경우에는 이제 백업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그런 식으로 짰고 주소 찾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이해하려면은 소스 코드를 보는 게 좋은데 이 주소 찾기 버튼을 통하면은 이제 onClick 함수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타고 그게 실행됐을 경우 이제 아래 원하는 인풋에 대한 ID 값을 적어서 밸류를 직접 넣어주는 그런 식의 코드였습니다. 이제 옵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제 1번 카테고리 조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틴트를 통해서 했던 건데 저희가 옵션을 추가할 때 이제 옵션에 대한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 저희가 카테고리를 따로 하나로 뺀 게 아니라 이 옵션에 대한 옵션 이름, 가격, 그리고 카테고리 이런 식으로 짜는 거라서 이제 디스틴트를 사용해서 이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것만 축약을 해줘서 이제 뽑아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에 해당하는 아래 항목에 이제 옵션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카테고리 수정도 이제 디스틴트를 썼던 거를 토대로 이제 소스 코드를 가져와서 이제 수정과 삭제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옵션 조회 같은 경우는 이제 카테고리는 큰 범주였다면 옵션은 이제 작은 범주라서 이제 옵션 코드를 직접 사용할 수 있어서 이제 조회를 할 때도 이제 공개, 비공개, 그리고 삭제에 맞게 이제 조회를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옵션 수정을 할 때는 이제 옵션 코드를 매개로 이제 정보들을 받아서 수정을 해줬습니다. 삭제도 동일하게 이제 옵션 코드를 매개로 삭제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 딜리트 문이 아니라 업데이트 문을 사용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저희는 상태를 이제 2로 주는 거를 삭제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태를 2로 바꾸고 그다음에 조회를 할 때 2는 이제 조회하지 않기로 하는 게 이제 저희가 구성한 삭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과 카테고리 옵션의 추가였는데요. 이제 뭐 이 화면을 띄우는 거를 이제 토글 형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플러스 버튼과 옵션 추가하기 버튼이었다면 이걸 눌렀을 경우 이런 식으로 옵션을 추가할 정보를 넣는 칸으로 바뀌도록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뭐 어려웠다기보다는 그냥 좀 신경 써야 됐던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뭐 전체 자료에서 발표했다시피 다양한 제약 조건이 있고요. 뭐지? 네, 이 부분부터 볼게요. 그냥 되게 다양한 가입 제약 조건들이 있었다라는 걸 이번에 프로젝트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먼저 아이디며 중복이며 이제 비밀번호도 확인을 해야 되고 보면 이제 생일, 이메일 뭐 이런 다양한 제약 조건들이 있었다는 걸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알게 됐고 상당히 번거롭고 귀찮은 작업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어 이게 아닌 이거는 그냥 참고하면서 보시라고 올린 거고요. 따로 있었는데 그냥 이걸로 대체할게요. 네, 첫 번째 로그인이나 회원 관리, 뭐 정보 수정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보실 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DTO는 먼저 도메인에 있고 도메인에서 이제 유저 DTO, 셀러 DTO가 사용이 됐고요. 자바 부분에서 이제 뭐 로그인 패키지에 들어가서 컨트롤러에 로그인 컨트롤러, 레포지토리, 서비스 보시면 되고 JSP는 해당 부분들 이렇게 있으니까 보실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 아, 네, 감사합니다. 그건 양이 조금 많은데요. 음, 저는 어려웠던 코드랑 공들였던 코드를 중심으로 좀 해봤고, 잠시만요. 어려웠던 거는 이미지 첨부하는 에이젝스 쪽이었고요. 공들였던 거는 카카오 디벨로퍼스에서 카카오 로그인은 REST IP를 통해서 이제 간편 로그인 구현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에이젝스를 폼 태그를 통해서 보내도록 했었고요. 이렇게 요 데이터가 받아오는 값을 나타내는 거고, 근데 이게 여기에서 풋 타입으로 하게 되면은 입력하지 않은 값들은 다 널로 처리돼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타입을 포스트나 혹은 패치라고 풋의 약간 변형이라고 해야 되나? 패치로 하게 되면은 딱 그 입력한 값만 넘어가서 나머지 값들은 널로 처리가 안 되고요. 요 부분이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었고, 이제 이미지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었는데, 저는, 기존 이미지 없을 때랑 있을 때의 그 상황을 if로 두 개로 나눠서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로그인 API를 설정한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카카오 디벨로퍼스 들어가시면 회원 가입하시고 이제 요 애플리케이션 추가하기를 누르시면 테스트 전에 하려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하시고 여기에 앱 이름이랑 사업자명, 카테고리를 다 설정해 주신 다음에 저장을 해 주시면 이제 여기 앱 설정에 비즈니스 들어가시면 여기
로그인 테스트에서 저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 비즈 앱 전환을 해가지고 사업자로 바꿨고요. 그 다음 일반에 들어가시면 이제 테스트 앱을 새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메인이 아니라 테스트 앱을 따로 생성해서, 이거를 기반으로 한 테스트 앱을 생성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전에는 이제 여기엔 배민 로그인 테스트가 없었는데, 여기엔 이제 로그인 테스트랑 그거에 또 테스트 앱을 새로 목록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에 새로 만든 배민 로그인 테스트의 테스트에서 REST API 키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플랫폼을 설정하기 들어가서 웹 플랫폼을 등록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배포할 주소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아, 여기가 저희가 EC2를 이용해서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EC2 IPv4의 IP를 가져와서 이제 웹 플랫폼을 등록을 했고요. 이게 EC2가 탄력적 API가 탄력적 IP가 아니면은 인스턴스를 중지했다가 키면 IP가 바뀌기 때문에 이걸 또 계속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배포를 하시게 되면은 인스턴스를 아예 중지하시지 말거나 탄력적 IP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웹 플랫폼을 등록한 이후에는 여기엔 원래 요 리다이렉트 URI 등록하기가 없었는데 요걸 등록하게 되면 등록하러 가기가 뜨거든요. 그 다음 요 등록하기를 가서 카카오 로그인을 활성화해 주신 다음에 이제 리다이렉트 URI를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요 URI는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설정한 URI랑 매핑 URI랑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의 항목을 설정해 줘야 돼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로그인 하면은 뭐 제공해야 될 항목 막 선택하고 그러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는 사용자가 필요한 부분만 여기서 상태 전부 사용 안 함인데 설정해가지고 필수적인 꼭 필요한 거는 필수 동의로 해주셔서 이렇게 저장하시면 여기가 아마 사용함으로 바뀌고 정보를 받아오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전부 로그인 폼인데요. 아, 요 부분이 카카오 간편 로그인 창의 그 A 태그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어, 카카오 API 설정하러 가면은 문서가 있어요. 거기 문서에서 어떻게 값을 주라고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로그인 인가 코드 받기는 get 방식으로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get 방식이니까 지금 여기 요 URL에 전부 다 입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URL은 여기 카카오 kaos.kakao.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클라이언트 아이디 가져오고, 리다이렉트 URI는 어떻게 설정하고, 리스폰스 타입은 어떻게 설정할지. 여기는 코드로 고정하라고 그래서 여기 코드로 고정했고요. 그럼 URI는 서버의 URI, 아까 리다이렉트 URI에서 등록한 부분을 여기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아까 REST AIP 키를 가져와서 여기에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에 코드가 간편 로그인 컨트롤러의 코드로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코드가 여기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코드가 이제 어, 토큰을 받아오는 데 쓰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가져온 토큰을 가지고 토큰을 갱신해 줄 거예요. 여기도 이제 계속 문서를 쭉쭉 내리다 보면은 어떻게 설정하라고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메서드는 포스트로 가져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리퀘스트 메서드를 포스트라고 설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URL이 또 나와 있죠. kos.kakao.token 그거를 또 미리 지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답은 제이슨으로 전달받기 때문에 이렇게 제이슨 타입을 변환해주는 메소드가 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포스트 요청에 요구하는 파라미터들은 또 여기 다 그 카카오 디벨로퍼스 문서에 또 다 나와 있어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여기 나와 있고, 그래서 필수적으로 들어갈 것들을 이렇게 다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정보를 가져오는 부분인데요. 사용자 정보는 게시든 포스트든 상관이 없어가지고, 여기 get 또는 post로 요청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저는 get으로 설정을 해줬고요. 이제 URL은 이 v2 슬래시 유저 미를 사용하라고 그래서 여기 v2 유저 미를 미리 또 지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헤더에 포함될 항목이 톡 요청 방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인증 방식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응답 본문은 또 제이슨 객체로 반환되기 때문에 제이슨 객체를 또 변환해주는 메서드가 들어갔고요.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이렇게 정보를 가져올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정보가 DB에 이 카카오 제가 가져온 유저 인포가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find 카카오라고 해서 이메일하고 전화번호가 유니크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기준으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이게 만약 결과가 없다면 제가 지금 저장 로그인 쪽에 유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정보를 저장을 해주고요. 이 카카오 인서트를 통해서 테이블에 저장을 해줍니다. 여기서 가져오는 정보들은 카카오 그 문서를 보면은 다 어떤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요거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다 미리 다 써놨거든요. 카카오에서 그거를 기반으로 가져와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정보를 등록하고 이제 세션에 담기 위해서 요 로그인 정보를 반환해 줍니다. 정보가 만약 있다면 바로 이 정보를 반환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소 정보를 가져오는데요. 저희가 그 홈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주소를 나타내 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추가가 됐는데요. 요 주소 정보도 배송지 가져오는 부분 문서가 또 있거든요. 여기서 메서드는 또 겟방식으로 가져오라고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리퀘스트 메서드는 get으로 가져오고요. URL은 이렇게 가져오라고 해서 또 여기에 미리 설정을 해줬고요. 최상단에. 그 다음에 요청에 필요한 헤더에 포함될 내용도 여기 요청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주소가 카카오 정보에 제 기본 주소랑 뭐 기존에 등록하셨던 회사 주소라든지 그런 게 여러 개로 배열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shipping 어드레스 요 배열 형식이죠. 그래서 요거를 제이슨 어레이로 가져와 주고요. 이렇게 제이슨 어레이를 가져와 줘서 그다음에 이제 기본 배송 주소로 어드레스가 들어가게끔 추출을 해줬어요. 0번째 것만.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기본 주소랑 상세 주소를 따로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또 get base 어드레스, get detail 어드레스로 가져와서 유저 파일에 또 넣어줍니다. 유저 정보에. DB에 만약 주소가 없다면 이제 어드레스 테이블에 등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주소 정보를 반환해 줍니다. 이래야 그 홈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주소 칸에 주소가 들어가고요. 만약에 없다면 그 주소 테이블에 주소를 입력해주고 그 주소를 반환해서 그 주소가 다시 또 주소 창에 들어가게끔 해줬습니다. 로그인 전에는 이렇게 주소가 없는데요. 이제 카카오 로그인, 요 간편 로그인이 요 A 태그예요. 여기에 이제 API 키가 들어가고 URL이 들어가고 타입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메일하고 카카오 아이디 비번 쳐주시면 이제 휴대폰에 카톡이 와 있고요.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핸드폰에서 네 하시면 계속하기 해주시면 이제 제 기본 주소가 여기에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참고한 사이트인데요. 여기 REST IP 한번 가볼까요? 가면은 어떻게 구현하는지 문서 길이가 꽤 길어요. 그래서 여기 로그인 받기부터 요청은 어떻게 하는지 전부 나오거든요. 요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코드 짜는데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은 사이트가 여기 있거든요. 만약에 나중에 요 REST API로 구현을 하시게 된다면 요 벨로그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제 PPT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